이건 또 뭐예요? 정말 싫어요. 안 할 거예요. 한 소녀는 오늘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수소문에 데리고 온 사람이 처음 보는 물건을 가지고 소녀에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소녀는 다른 때보다 더 강렬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소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해외 커뮤니티와 기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미넨에서 자랐고 지금은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 기셀라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짜릿함을 느꼈던 그때를 떠올려보며 제가 왜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어릴 때 독일에서 촉망받는 수영 유망주였습니다. 미래 국가대표가 확실시 될 만큼 나날이 기록이 향상되었었습니다. 저도 누구보다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수영으로 물살을 가르며 달릴 때 더욱이 저보다 앞선 사람이 없는 것이 확인될 때의 짜릿함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어린 나이에도 인생에서 이만큼 짜릿한 순간이 있을까?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더 짜릿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기록이 좋아질 때마다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의 기대감도 무척이나 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연습을 많이 하지 않은 날에도 몸이 피곤해짐을 느꼈습니다. 최근에 내가 무리했나? 라고 생각하고 조금 쉬기도 하고 스스로 조절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페이스가 올라오지 않고 저는 계속 몸이 힘들고 피곤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몸이 피곤해져서 그 전보다 훈련도 적게 하고 쉬는데도 머리는 자꾸 아파왔었죠. 그럴 때 주변에서 혼도 많이 났습니다. 벌써 게을러졌다. 이렇게 훈련에 의지가 없어서 국가대표는커녕 동네에서 1등도 못한다. 라며 날선 반응이 많았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몸이 안 따라주지? 속으로 끙끙 앓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기셀라, 이건 뭔가 이상해? 너 정상이 아닌 것 같아? 라며 저를 병원으로 이끌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최근 증상들의 이야기를 했더니 의사 선생님 얼굴이 심각해지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뭔지 몰라도 불안함이 엄습해왔습니다. 피검사와 몇 가지 검사를 진행하고 집에 돌아온 후부터 저는 집에서 쉬었습니다. 엄마는 지금은 운동을 할 때가 아닌 것 같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저보다 무슨 이야기를 더 들으셨던지 며칠 근심 가득한 얼굴로 제 컨디션만 체크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엄마와 근처 산책을 다녀오던 날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화로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것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었죠.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얼마나 무섭던지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200m 레이스를 끝내고 나왔을 때보다 더 거친 숨소리가 제 귀에 들렸어요. 전화를 끄는 엄마는 기셀라, 어서 병원에 가자꾸나 라며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동생은 옆집 할머니에게 맡기고 서둘러 병원에 갔었죠. 저희 옆집에는 젊은 시절 간호사였던 한국인 할머니가 살고 계셨습니다. 저랑 동생을 예뻐해 주셨죠. 엄마도 정말 많이 의지를 하시며 지내시던 분이셨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독일에선 개인주의가 팽배해 주변 이웃의 이야기에 관심 비율이거나 신경 쓰면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릴 때부터 그냥 친할머니처럼 지냈던 것 같아요. 뭔가 특이한 관계였어요. 아무튼 저는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확실히 어떤 병인지 몰랐지만 근심 가득한 부모님의 얼굴에서 보통 일이 아니구나를 느꼈었죠. 백혈병을 치료하는 일은 험난했습니다. 항암 치료가 정말 힘들었어요. 병에 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연히 머리를 쓸어 오렸는데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져 있을 때 저는 무서워서 비명을 질렀었죠. 동생 로렐라는 저를 보며 더욱 힘들어했습니다. 그래도 기특하게도 언니를 지키겠다며 시간이 날 때마다 병원에 왔었죠. 동생에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왠지 더 슬펐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치료가 3년 가까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고통에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지금은 좋아져서 그때 생각을 하며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의 고통은 다신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약을 먹을 때마다 정말 죽기보다 힘들었죠. 개인 신기록을 세웠을 때 온몸에서 느껴지던 짜릿함. 그런 비슷한 짜릿함을 매일같이 느꼈습니다.
그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뼈 구석구석 파고들던 찌릿찌릿한 통증. 지금에야말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그때는 정말 숨을 참고 그 통증을 고스란히 느껴야만 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통증만큼 힘들었던 것은 속이 메스꺼운 느낌이었습니다. 약 부작용이라고 해야 하나요? 약을 먹을 때마다 토할 것 같고 어지럽고 그 느낌도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옆집 한국인 할머니는 엄마의 큰 위안이었습니다. 제 병간호를 하다가 힘에 부치면 할머니를 찾아가 위로를 받고 조금 쉬다 오시고는 했어요. 할머니도 제가 아파할 때마다 무릎과 손가락 뼈 마디마디를 주물러 주시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통증의 한의학에서의 침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간호사로 일을 했지만 한의학에 관심이 많았고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으니 해보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독일 사람들은 한의학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하고 전혀 믿지 않는 의술이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해봐서 손해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침을 맞게 하셨어요. 저는 또 다른 고통이 느껴질까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수소문에 데리고 온 사람은 처음 보는 장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날카로운 것들, 찌릿찌릿 느껴지던 통증이 배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침을 맞으니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긴 힘들지만 그 전보다는 덜한 느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메스꺼운 느낌이 들지 않았죠. 정말 고통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침을 맞아가며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백혈병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지만 그 속에서 가족들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몇 년을 앓고 난 후 더 이상 수영을 이어갈 수 없는 상태여서 아쉬웠지만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그 시기 저의 아픈 상황을 지켜보던 로렐라는 기특하게도 의사 공부를 하고 있었고 심도 있게 한의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항암 치료와 부작용으로 고통스러워하던 저의 모습을 보는 것은 로렐라에게도 정말 힘든 일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의학이 고통을 줄여주는 모습을 보고 저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로렐라는 한국에 가서 한의학을 제대로 배우자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제 동생이지만 정말 기특하죠.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해오던 게 운동뿐이었고 비록 아파서 더 이상 해나갈 수 없게 되었지만 운동을 하면서 느끼던 짜릿함을 다시 느끼고 싶었습니다. 제가 뛸 수는 없겠지만 관련 일을 하고 싶었죠. 스포츠 행정 쪽으로 진로를 정했습니다. 솔직히 공부를 안 한 지 오래돼서 다른 진로는 생각도 해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동생과 저는 서로 다른 꿈을 갖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사실 한국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했습니다. 단순히 옆집에 한국인 할머니가 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조금 더 친숙했던 정도랄까요. 그렇지만 한국에 와서 보니 한국은 정말 신기한 곳이었습니다. 왜 엄마가 옆집의 한국인 할머니를 친할머니보다 더 의지하며 살았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옆집 할머니처럼 따뜻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안부를 살피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로렐라는 정말 한의학 공부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함께 살면서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지냈었어요. 한의학을 공부하는 과정은 정말 끊임이 없었습니다. 가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제가 아파서 끙끙 앓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정신이 번쩍 들어 자극이 된다고 했어요. 자기가 한의사가 된 건 언니의 역할이 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로렐라가 한의사가 되어 여전히 제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백혈병이 완치되고 수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그때 느꼈던 저릿함과 알 수 없는 통증이 느껴지고는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로렐라의 도움을 받아 침을 맞고 나면 한결 가벼운 기분이 들죠. 병에 걸리고 아프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가족은 잘 극복했습니다. 또한 그 일을 계기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기셀라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백혈병이 완치되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더욱 건강해져 승승장구하길 응원합니다. 한국인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들의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연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별이 쉬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